안녕하십니까. 인문학 연구소 인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세계의 미스터리 47번째 트리키에 시민들에게 목격된 UFO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세계의 미스터리 47번째는 트리키에에서 찍힌 UFO 속 외계인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 인문학 연구소를 오픈하고 초창기에 올렸던 글 중에 한국사 미스터리 1번 조선시대에 출현한 미확인 비행물체라는 글이 있었습니다. 당시 제가 직접 목격했던 미확인 비행물체의 동영상을 올렸던 적이 있는데 지금까지도 저는 그것이 UFO가 아닐까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구름 뒤편에서 선의 비행을 하는 물체 7개에서 8개 정도의 모습이 구름을 벗어나면 보이지 않고 구름 안에서는 또 다시 보이는 이상한 현상. 이 휴대폰 화면 속의 모습과는 달리 그리 멀지 않았음에도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는 점에서 지상에서 발사된 빛의 종류라면 당연히 빗줄기가 보이거나 어떤 목적등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빗줄기도 보이지 않았고 특별한 목적 없이 오락가락했던 점, 이런 것들을 미루어 볼 때 미확인 비행물체임이 틀림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과학기술이 발달된 현 시점에도 대부분의 UFO 사진이나 영상이 애매하다라는 점은 이른바 T형 인간들에게 논란의 소지를 제공했습니다. 저도 역시 T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광대한 우주에 고등한 지적 생명체가 오직 인간뿐이다라는 생각이야말로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하는 편이기 때문에 외계인과 UFO의 존재를 더 믿고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할 내용은 이런 외계인의 존재를 믿지 않는 분들에게도 조금이나마 충격을 줄 수도 있는 증거 자료도 제공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첫 번째, 트리키에에 자주 등장하는 미확인 비행물체. 우리가 흔히 터키라고 부르는 트리키에는 오래전부터 UFO 목격설이 자주 등장하고는 했습니다. 그러다 트리키에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첫 사례가 바로 오늘 이야기할 2009년 5월 19일에 발견된 UFO 동영상 사건입니다. 트리키의 북서부에 위치한 네해로 흑해와 에게해를 잇는 마르마라 해변에서 발견된 이 UFO는 당시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사실 이곳에서 UFO가 발견된 것은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니었죠. 2006년부터 간간히 UFO에 대한 목격담이 들려오던 곳인데 이 목격담에 불을 지핀 사람이 바로 당시 쿰브르가즈 해변의 해안 경비원이었던 얄친 얄만이었습니다. 그는 당시 해안 경비 근무가 끝나면 밤늦게 다시 해안가로 가서 자신의 카메라로 해안의 이곳저곳을 촬영하는 취미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카메라는 망원 컴포터가 장착되어 있는 캐논의 카메라로 디지털 광학 20배, 디지털 100배 줌이 가능했으며 소니의 대구경 렌즈까지 추가로 달려있는 모델이었다고 해요. 사실 이 쿰브르가지 해변은 마르마라 해의 대표적인 휴양지로 인기가 높았던 곳인데 여행객들 중 일부가 그에게 하늘에 떠다니는 불빛을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도 그 불빛을 확인할 겸 일부러 고성능 카메라를 들고 촬영을 다녔던 것입니다. 그리고 2007년 6월 22일 그는 처음으로 쿰브르가즈 해변에서 하늘에 나타나는 이상한 비행체와 불빛 등을 촬영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이후로 약 2년 동안 이곳에서 이따금씩 나타나는 이 비행 물체를 촬영하는데 알려진 바에 따르면 그가 잠깐씩 촬영한 분량이 합치면 30분이 훌쩍 넘어간다고 합니다. 물론 그가 찍은 영상들 역시 전반적으로 화질이 좋은 편은 아니었어요. 약 20년 전에 불빛 한 점 없는 컴컴한 밤바다에서 고해상도의 사진을 찍는 것은 아무래도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아래는 이제 그가 찍었던 사진들의 어떤 링크, 주소를 올려놓아 드렸고요. 두 번째, 정부에서 인정한 UFO.
하지만 어려운 일은 불가능한 일은 아니죠. 비록 대부분이 해상도가 낮기는 했지만 운 좋게도 몇몇의 영상들은 또 뚜렷하게 UFO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2008년 5월 27일 새벽 2시 31분경에 찍은 영상인데, 이 영상에서는 금속성 재질로 짐작되는 UFO의 굴곡진 모습은 물론이고 조정석으로 추정되는 위치까지 확인이 가능했습니다. 이틀 뒤인 5월 29일에도 동일한 기종으로 보이는 UFO를 촬영했지만 이 영상에서는 조정석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영상은 제가 유튜브에서 찾은 부분이고, 그래서 유튜브에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에 오셔서 확인을 하셔도 확인하실 수 있는 부분이고요. 자, 어쨌든 그리고 이때 또 다른 한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바로 미국의 정형외과 의사인 로저 레이어 박사였다고 합니다. 그는 1994년 외계인에게 납치당했다라고 주장을 하는 한 여성의 몸에서 지구에는 존재하지 않는 물질로 만들어진 금속 조각, 일명 에일리언 임플란트를 제거하는 수술을 하고 난 뒤에 UFO야 외계인의 존재를 믿게 되었고, 무폰이라는 비영리 UFO 단체에서 활동을 하게 되던 인물이었습니다. 이런 로저 박사였기 때문에 당연히 쿤부르가지의 UFO 소식을 접했고 그는 곧장 그곳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이전의 어떤 UFO 영상보다 선명한 화질의 UFO 영상을 촬영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이 영상에서 조정석에 앉아서 이쪽을 바라보고 있는 듯한 외계인 추정의 물체도 보이는데, 우리가 흔히 그레이 외계인으로 분류하는 대머리에 눈이 크고 검은색인 회색 피부의 외계인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요것도 역시 제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에 올려놓은 사진이죠. 보시면, 자, 제가 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진짜 외계인이 이렇게 앉아 있는 것 같아요. 이처럼 기존의 UFO 사진이나 영상에서 발견할 수 없었던 조정석의 외계인 모습까지 포착이 되면서 이 영상은 큰 파장을 일으키게 됩니다. 결국 트리키의 정부는 과학기술연구의원회의 국립천문대를 주축으로 조사팀을 꾸리게 되는데, 국립천문연구소 소장인 제키 에커 박사, 이스탄불 대학의 오젤 교수와 에드난 교수 등의 전문가들을 동원해서 원본 테이프에 대한 분석을 시작했고요. 다음과 같은 결과를 발표하게 됩니다. 물체가 움직이고 있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은 어렵다. 움직임이 있다고 해도 느리게 움직이고 있다. 다만 CG 특수영상 효과 스튜디오를 통해 제작된 것은 아니다. 해당 물체는 물리적인 구조를 지니고 있으며 UFO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있겠다. 영상은 진짜로 판명된다. 세 번째, 끊이지 않는 논란. 물론 이 영상에 대하여 비판적인 시각과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들은 처음에는 이 영상 자체가 조작이라고 주장을 했지만 트리키의 정부에서 조작은 아니다라고 밝히자 다시 이 영상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합니다. 우선 그들은 일종의 신기루 현상이라고 했는데, 바다 위에서 아래는 차가운 공기가, 위에는 따뜻한 공기가 자리 잡게 되면 빛의 굴절이 되면서 멀리 있는 물체가 가까이에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 바다 위에 있는 배가 마치 하늘에 떠 있는 것처럼, 떠서 나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데, 당시에 쿤부르가지에서 찍힌 불빛들 역시 실제로는 바다 위에 배에서 켜놓은 불빛인데 하늘을 비행하는 물체처럼 보였을 뿐이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주장으로는 촬영을
각도와 높이 때문에 일어난 왜곡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촬영하는 카메라의 높이나 각도에 따라서 대상의 물체의 찍히는 부분이 달라질 수 있고, 따라서 어두운 새벽, 높은 여객선의 객실 부분만 찍혔을 경우에는 둥근 금속 모양의 비행체로 보일 수도 있다라는 주장이었죠. 하지만 이 주장은 운항 중인 배의 실시간 위치를 추적하는 식별 시스템의 기록 정보를 통해서 손쉽게 반박당하게 됩니다. 이 영상이 촬영될 당시 쿤부르가지 해안가에는 그 어떤 선박도 운행하고 있지 않았다라는 사실이 밝혀진 거죠. 이외에도 트리키아에서는 계속 UFO를 목격했다라는 목격자들이 등장을 했고요. 특히 2009년 5월 14일에는 이스탄불 시내를 가로지르는 UFO의 모습이 사람들에게 목격되기도 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날도 쿤부르가지 해변에서 얄친이 새벽에 UFO의 모습을 촬영했는데, 같은 날 낮에 이스탄불 상공에서도 목격이 되었다라는 거죠. 과연 이 영상 속에 등장하는 의문의 비행 물체들은 정말 외계인이 지구를 관찰하기 위해서 보낸 UFO였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확인할 수 없는 일종의 착시나 환각이었을까요? 20년 가까이 지난 지금 이 시간까지도 트리키예의 UFO 공식 인정 사건은 여전히 미스테리로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흥미와 호기심을 조금이라도 만족시켜 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